이선호는 23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지난해 군에서 전역한 그는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며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정리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벽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20날이 지났지만 그의 빈손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과를 받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눈은 단단하고 붉었습니다. 원청업체 측은 고인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있다고 해서 300kg의 컨테이너 벽 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요. 안전모를 따로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이선호의 죽음 이후 오늘까지 그 20날 동안에도 산업재해로 2명의 노동자가 더 죽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에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건 언뜻 당연한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와 하청에 전가하고 등 돌리는 현실 앞에서는 그런 상식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허튼 소리가 됩니다. 반년 후에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의한 죽음에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지노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월 11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거군요. 드렁큰 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였습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정혜리님, 아버지 인터뷰 보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전해주셨고요. 허미정님, 저희 신랑네 회사에서도요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라고 또 전해주셨고, 3830님, 밖에서 작업 중인데 아침부터 땀이 많이 나네요. 움직임이 많아서 땀 범벅입니다. 서서 일을 해서 팔다리가 아프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직원 4명이 모두 힘내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날이 또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오늘 좀 덥죠? 초여름 날씨인데 밖에서 또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830님, 저기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나눠서 쓸 수 있는 걸로 좀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히스토리월드, 역사 속 화제의 미술품 살펴본다고 어제 끝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썬팀 교수님이 자기 책을 우리 청취자 10분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 문자 말머리에 책이라고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팀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세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0806님, 웅디에 긴급 제보하는데요. 썬킴 교수님이 지난주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진상을 밝혀주세요. 그래요? 이영희님, 우리 썬킴 교수님 결혼하신다던데요. 언제 하시나요? 그래요? 라고. 그래요? 결혼하세요 또? 아니,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그냥 나이 늙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웅디도 빨리 하세요. 또? 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예. 빌 게이츠도 이혼하는데. 자,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웅디님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 속 화제의 미술품인데요. 역사 속 화제의 미술품.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주제일까 싶은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워낙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특히 문화계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하던 미술품 중에서 한 2만 3천 점 정도를 국가에 기증을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문화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유명한 뭐 인왕제색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불화 가운데 천수 간음을 그린 것으로는 또 유일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추성부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보 14건 그다음에 이제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문화재를 이제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제 더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예. 이건희 컬렉션을 이제 어떤 뭐 뮤지엄이든지 엑스비션에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가 될 건지 지자체에서도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장도 뭐 적극적으로 이제 부산에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관심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관련된 지역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문화재는 아니지만 미술품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근 미술관이 있으니까요. 아, 양구에.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같은 경우 그렇게 가는 경우는 괜찮은 것 같고 예.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박물관, 미술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기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중섭 선생님의 작품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많지 그렇죠. 양구도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소묘 작품 몇 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양구로 많은 분들이 답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뭐 최근 거는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메디치가가 되는가. 저기 이탈리아의 메디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떤 이게 상찬을 하는 네. 칭찬의 메시지가 좀 더 노골적으로 초반에는 뭐 이런 일이 있다로 시작했다가 경제지를 중심으로 좀 이제 좀 너무 좀 낯뜨거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 그 상속세 문제와 연동해 가지고 예, 전체 예.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전체 그림 봐야 네. 된다. 명과 암이 있는데 좀 고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이제 언론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메디치가 드립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예, 좀 이건 너무 같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무리 참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겠지만 전 참 너무 많이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 있으세요? 네? 아니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주식 좀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주식 안 해요, 전. 예. 저도 안 해요. 역사 속 화제의 미술품.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지금 또 화면에도 문화재가 좀 몇 점 띄워져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요게 이제 인왕제색도라고 다 요번에 그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이제 이게 인왕제색도 밑에 이제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 예. 저도 인왕산 근처 살아요. 그렇지만 그 바위가 왜 검정색인가요? 원래 흰색인데 이런 댓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채색화가 아니라 어떤 뭔가 이거 무구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묵화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흰색 인왕산이 흰색이 많지만 딱 이렇게 봤을 때 그 음영을 표현하면서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가 온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온 날이다. 비가 온 날이에요. 멋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색이라는 말 자체가 비가 갠 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왕산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게 갑자기 그친 다음에 보여줬던 풍경을 그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경산수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하고 가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린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것의 특징을 잡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겸재가 박연폭포를 그렸는데 굉장히 폭포를 길게 그렸습니다. 실제보다. 근데 그게 이제 박연폭포의 그 그림을 보면은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약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 속에서. 길게 그렸기 때문에. 근데 실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그렸고 실제로 그래서 인왕제색도도 보면은 인왕산이 조금 넓게 퍼져 있는 걸 약간 압축한 듯한 느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인왕산 그림을 보고 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안 그래도 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수직으로 저렇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이 길이가 네.
정말 그것도 소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재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그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예. 밑에 보면은 예. 감상하는 사람들 중에 예. 한 명이 이제 자기인 거죠. 아, 그랬더 자기를 또 그려 넣으셨구나. 네네. 어떻게 자기를 자기가 그려요? 자의식이 그리고 있는데 자의식이 좀 있으시네요. 굉장히 자의식이 있는 예. 작가이기도 하죠. 예술가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예. 미술계 또 알프레드 히치콕이구만. 아, 그렇습니다. 까메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지.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인왕재색도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겸재는 굉장히 다작을 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예. 문제는 그분이 언제 그렸다라는 그것을 그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술사가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는 작가입니다. 사가들이. 네. 그런데 이 인왕재색도만은 딱 명확하게 그 그 언제 그렸는지를 적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51년 윤 5월 화완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5월 하순에 그렸다라는 뜻이니까 이때 이제 비가 진짜 왔을까를 누군가가 따져본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걸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승정원 일기를 봤더니 아, 일기에. 예, 거기에 보면은 1751년 윤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엄청나게 비가 와서 25일 아침에 비가 갠 겁니다. 딱 갰을 때 그날 아침에 그린 거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에 평소에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있는데 폭포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의 폭포가 있거든요. 평소에 인왕산에는 이런 폭포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에 비가 계속 내린 다음에 그렸던 거고 그렇다면 왜 이날을 잡아서 그렸을까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그림 속에 집 한 채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 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인왕산 자락에 이 겸재 정선의 절친이었으면서 시인이었던 이병연이 살고 있었던 거였죠. 이병연. 네. 예. 그래서 사천 이병연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시와 그림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이 그림이 이병철 회장의 컬렉션 1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국보 몇 호죠 이게요? 국보 몇 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웅장하고 저도 이거 사실 그 그림 좋아해가지고요. 따로 A4지에 흑백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이걸요? 인왕재색도를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뭐 좀 됐는데?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그때 컬러 프린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었어요. 왜? 근데 왜? 이거 네? 아니 냉장고 굉장히 큰 것 같아가지고. 에이 그거를 1대1 크기를 못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왔던 이 이병연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이때 친구였던 이병연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친구의 생각을 하니까 우울했는데 비가 싹 개버리니까 야, 이 느낌으로 내 친구도 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병연이라는 그 친구는 29일 날 이 날이 갠 지 한 나흘 뒤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혹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친구를 위한 마음. 그래서 겸재가 인왕산 자락에 살았는데 인왕산 전체를 그린 그림이 유일합니다. 이 그림이. 멋있어. 그리고 또 어떤 그 또 댓글은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왕산 위에 꽃대기에 있는 그 봉우리 부분이 왜 잘려져 있냐? 왜 잘려 있냐? 이런 근데 식으로. 우리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서 풍경 사진을 찍는다거나 셀카를 찍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이 사진에다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럴 거면 이제 머리 꼭대기를 조금 희생하자.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학계에서도 사실은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레임을 이게 가장 인상적이어서 여기서 잘랐다라는 설이 있고요. 다른 한 견해는 뭐냐면 원래는 왼쪽 끝까지 인왕산이 나오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떨궈져 나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릴 때 겸재 나이가 78살. 78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필법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진경산수와 또는 겸재 정선의 그림이라는 것들을 볼 때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림 가운데 하나로 이 인왕재색도를 꼽는 거죠. 나 근데 이게 위에 잘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더 자연스럽고 그렇죠. 네. 마치 사진으로 따지면 스냅 사진 같아서 네. 예, 이게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왕산 답사갈 때는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국보 216호라고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청취자분들 한번 인왕제색도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예. 네.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냉장고에 붙이면 좋죠. 우리 냉장고에 별거 다 있어. 뭐 있어 또요?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은 또 왜 거기 붙어있어요? 그 컬러 프린터 산 기념으로 출력해서 붙여놨어요. 이번에 그 나온 그 컬렉션 중에 그 모네 그 수련이 있는 연못인가? 예. 그게 모네 재단에서도 얼마 이제 추정이 안 된대요. 그 뭐 추정가인데 예. 뭐 95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한국 뭐 현대 미술관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0억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 기증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비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반향하고는 별개로 문화계에는 굉장히 큰 축복인 거는 분명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어떤 문화재를 보러 가려면은 사설 미술관을 갔어야 되니까 입장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립 관련된 박물관으로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회화 부분이 굉장히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 생전에 기증이 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겠죠.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세상에서 제일 희귀하고 귀한 피규어를 뭐 한 3,000원쯤을 지하실에 꽁꽁 숨겨놨다가 그 기증할 때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게 좋지. 근데 지금 그 모네 수련 있는 연못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흐릿하게 추상화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 모네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마침 이걸 그릴 때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파란색이고 뭐가 안 보여. 이래서 그렸는데 마침 그때 추상화가 이제 그때 트렌드였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식의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담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왜곡돼 보이는데 니들 사실 이렇게 네 눈으로 봐라. 눈으로 볼 땐 사실 이렇게 보인다. 근데 그걸 그림으로 담을 때 너무 과하게 어떤 맥락을 담다 보니까 사실 사실과는 동떨어진 그림들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조들이 만들어지고 방금 우리 썬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 흐리게 표현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왕제색도가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건가요? 이번 컬렉션 중에서? 지금 그 문화재로서 그 기부한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사실은 이제 단원의 이제 추성부도 같은 경우도 기억해둘 만한 게 보통 우리는 단원 하면은 풍속화가로 기억을 하지만 단원 스스로는 산수화가로서 기억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을의 어떤 스산함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그림 역시도 굉장히 귀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미술품을 평가를 할 때 소박하다는 평가를 하는데 소박하다. 근데 고려 시대로 가면 전혀 그런 개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박하지 않았으니까요. 굉장히 화려했으니까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불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고려 불화를 보시게 된다면 한국 미술을 어떤 한두 단어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시선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고려 불화. 네. 이것도 한번 제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냉장고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번에 기부되지 않은 불화 중에 더 좋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 기증 안 한 것도 있군요. 네, 그래서 내영 아미타도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고려 불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기증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그게 이제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야? 알겠습니다. 자, 안 돼. 돌아가기 전에 밑밥을 하나 던지려고. 그래. 중국 베이징, 자금성. 그러니까 지금은 고궁 박물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진품이 아니라 소위 짝퉁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보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뭘까? 근데 그거를 꼭 제가 돌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맞고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아니요. 2부에 얘기 듣도록 하고요. 도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중에는 국보가 14점, 보물이 46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보 보물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숭례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보물 1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팔만대장경, 2번 에밀레종, 3번 흥인지문. 어때요? 힌트 가능한 분 계십니까? 아싸! 이게 흥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육각수의 이게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 노래.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웅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역사 속 화제의 미술품 돌아보고 있고요. 박광일 작가, 썬힌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우리 인왕 재색도 얘기도 했고요. 제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림들 얘기도 했습니다. 봉숭아 학당도 있다면서요. 아테네 학당. 가운데 우리 플라톤 선생님 계시고 여기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왜 그렇게 그쵸. 모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매일마다 그 앞에서 절도 하고 그러는데. 자, 7005님. 도대체 국보랑 보물 분류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향후 추가로 지정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국보든 보물이든 순번대로 다음 번호가 정해지는 건가요?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보랑 보물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보물 가운데 탁월한 가치를 가진 것을 국보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보와 보물 사이에서는 뭘 칼로 이렇게 뭘 베듯이 물을 베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기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국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20-30점 정도 국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물은 한 2,000 몇 개 정도. 예,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 김지연님 정말 궁금했는데요. 국가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반출만 안 됩니다. 국외 반출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항에는 현재 문화재를 X선으로 투실했을 때 동일한 모양이 나타나면은 모두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반출은 되지 않고요. 참고로 사고 파는 건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국외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물이니까. 네. 국보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아까 냈던 문제를 이제 앞으로는 낼 수 없을 거예요. 보물 1호가 뭐냐. 국보 1호가 뭐냐.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거기에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관리 번호거든요. 관리 번호다. 숭례문 국보 1호면 제일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우리가 뭘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 그 번호가 제일 편하잖아요. 예. 뭐 15번 갖고 와 16번 갖고 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보도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진 상황에서는 마치 그게 무슨 순서나 순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걸 없애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아, 뒤에 이제 붙는 숫자를 없애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은 그 번호를 알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시민들은 그냥 이거는 국보라고만 표시가 될 거고요. 아, 진짜. 이거는 이제 보물이라고만 표시가 돼서 그게 국보인지 보물인지는 확인하지만 번호까지는 이제는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이야 뭐. 하여간 뭐 앞으로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관리 번호입니다. 네. 관리 번호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정 부분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멀어질 때까지 순서가 번호가 매겨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발견된 순서로 네, 이렇게 되는 것. 아, 맞다. 내가 그 컬렉션 요번에 기증하는 거 말고 컬렉션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로댕의 지옥의 문. 그렇죠. 이야, 로댕의 지옥의 문 진품이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 그건 당연히 기증 안 하겠지. 이야, 근데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지옥의 문이 한국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야, 로댕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자,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장개석이 타이완으로 휙 탈출했을 때 그 전에 이제 49년도 1년 동안 대부분의 중국의 모든 보물과 국보는 싸그리 다 타이페이로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국의 역사적 유물들은 베이징에 있는 게 아니라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고궁박물원에 있거든요. 근데 장개석이 딱
빠뜨려 먹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청명상하도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북송시대 때 카이펑 개봉신의 그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 있고 북송시대. 북송시대.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난정서라는 거예요. 난정서. 난정서가 뭐냐. 우리 또 이 서예의 신이라고 하는 왕희지 선생. 왕희지 선생. 예. 왕희지 선생이 그 소흥에서 샤오싱 우리 소흥주로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난정이라고 관광지가 있거든요. 예. 그 난정에 가면은 개울이 흘러요. 네. 그 개울이 흘러서 포석전 같이. 그래서 이제 유상곡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단 왕희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동진 시대의 서예의 신이었었죠. 지인 41명을 자신의 난정에 초대를 해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시 짓기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석정 스토리와 똑같이 저 위에서 술을 흘려보내요. 그 유상곡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까지 술잔이 올 때까지 시를 지으면은 패스고 못 지으면은 술 완샷이에요. 저 같으면 시 안 지어요. 왜 지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41명의 그런 그 지인들이 다 시를 써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는데 그 맨 앞에 이제 서문을 왕희지가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난정서인데 지금 우리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그건가요? 진품이 아니에요. 아마 이게 지금 베이징 아니에요? 고궁박물원에 있는 거라고 보면 그게 구양순이라고 해가지고 구양 그것도 김용 얘기 또 하고 구양봉 아니야? 구양봉 타구봉법 나가. 이게 아마 구양순 당나라 때 그 서예가인 구양순이 쓴 카피본이에요. 그러니까 진품은 없어요. 사라졌어. 왜 사라졌냐? 당태종 2세민이지 않습니까? 당태종 2세민이 이 왕희지의 완전 광팬이었습니다. 뭐 이세민 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조인성 씨가 나왔던 안시성에서 안시성, 我是 이세민 좀 더빙 좀 쓰시지 그거. 하여간 평생 2,000점이 넘는 왕희지의 작품들 다 수집을 했어요 당태종이. 근데 마지막으로 이 난정서 이거를 못 찾았던 거예요 당태종이. 근데 수소문 하다 보니까 그 왕희지의 7대 손 밑에 지영스님이라고 있는데 지영스님의 제자인 변제라는 학자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변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걸 훔쳐와요. 이거를 도난당했던 그 변제는 1년 동안 죽만 먹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 뭐 되게 분했던 건가 보네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황제가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황제가 인디아나 존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를 우리가 보고 박수 칠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문화재 훔치는 얘기니까. 문화재 훔치는 얘기예요, 그거요. 인디아나 존스는 나쁜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왕이다 여기서는. 왕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당태종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능을 만들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난정서의 원본은 이 능 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넣어버려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밀란이 일어났을 때 독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진품은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전되어오고 또 뭐 이것이 뭐 카피본이다라고 뭐 알려진 것이 내려오고 하다가 지금 아마 베이징 고궁박물원에 있는 것은 이제 구양순 그 서예가가 쓴 그 카피본이거든요. 카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피본임에도 이것은 중국의 국보로 지금 모셔져 있다. 뭐 어지간한 문화재는 다 문화대혁명 때 불태워 버려 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문화대혁명 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진시황릉 그 병마용 그것이 이제 문화대혁명 이전에 발견됐으면 그것도 다 박살났을 것이다. 다행히 그 이후에 발견됐거든요. 당연히 아마 그 병사 그 모양 하나하나 다 깨부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게 일단 발굴된 것이 전체 병마용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난정 가면은 그 참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진짜로 지금도 있거든요. 보면 일단 그 왕희지가 살아생전에 거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거위를 좋아했대요? 거위의 걸음걸이 보면서 그거를 붓글씨 연습하고 이렇게. 거기 보면 아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난정 안에. 거위 아자의 못지자. 근데 필체가 달라. 왜? 원래 왕희지가 일단 거위 아자를 다 썼는데 갑자기 조정에서 누가 온 거예요. 접대를 하러 간 사이죠. 그때
아들이었던 이제 왕헌지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거 한자 썼으니까 못지자는 내가 써야지 했었는데 굉장히 못 썼어. 그걸 그대로 아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보면은 클태자가 있는데 클태자. 이게 뭘까 하다가 보면은 주변에 물 양동이 한 18개가 쭉 있어요. 이 전설은 진짜로 전설인지 야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희지가 아들 왕헌지한테 네가 나 아버지 정도의 그런 필력이 되고 싶으면은 먹을 다 갈아가지고 여기는 18 양동이의 물을 다 먹으로 만들어서 글쓰기 연습을 해라 시켰어요. 근데 아들인 왕헌지가 쓰다 보니까 귀찮은 거지. 한 3양동이만 먹을 갈아 쓴 다음에 이렇게 쓴 글자를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줬죠. 아버님, 저 왕헌지입니다. 제가 쓴 글자를 좀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아들 얼굴을 알겠지. 거기 가서 왜 자기 이름을 다른 거 하고 계셨거든. 뒤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딱 그러더니 이제 왕희지가 뭐였냐면 왕헌지가 쓴 글 가운데서 클대자 하나만 딱 뽑아와가지고 중간에 점 하나만 딱 찍더래요. 그다음에 야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오라고. 이게 딱 들고 와서 엄마한테요. 아버님이 이거 좀 보여주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정말 양동이 3개를 다 먹으러 갈아서 쓴 이후에 점 하나만큼은 니네 아버지와 똑같이 쓰는구나.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18 그 물 양동이를 다 갈아서 먹으러 썼다 해서 클 대자가 딱 있는데 요게 가이드 설명이 없어요. 가이드 설명이 없다. 네. 그래요. 요 근데 이제 그림을 좀 보니까요. 뭐 이제 그 필체를 보니까 이거 국뽕인가요? 근데 난 별로 그런 거 없는 사람인데 이게 한 봐도 다 쉬고 쓰신 거예요. 한석봉이 훨씬 잘 쓰는데. 석봉이 아저씨요? 예.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잘 쓰는데 한석봉이. 물론 이 방송은 중까지 안 나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국뽕인가? 봐봐. 이게 난정서가 물론 그 모든 시가 난정에서 썼던 시들이 다 술 한 잔 드시고 쓰셨거든요. 왜 술을 마시고 얘기를 하냐 이게 그때 이제 그 난정서를 쓸 때 왕이지가 쥐꼬리 털로 만든 붓으로 다 썼대요 글을.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갈지자를 제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24자를 갈지자를 썼대요 이걸. 근데 술 딱 깨고 나서 보니까 갈지자 24자 가운데서 똑같은 갈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정신에 써봤더니 그 글자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그 왕이지가 남긴 글을 보니까 그때 정말 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 글을 썼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난정 갔을 때 기념품은 좋은 걸 팔더라고요. 어떤 거 팔아요? 그래서 붓하고 족자 같은 걸 파는데 그 붓에 물만 묻히면 그 밑에랑 이게 붙어가지고 붓글씨를 쓰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이게 그 먹이 그어지는 건 아니고 먹이 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 가지고. 물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개를 사다가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보다 그 기념품에 저는 관심이. 왕이지를 다 디스하시네. 아니 디스가 아니라 물론 이제 훌륭한 이 소체겠지만 중국 국보라니까요. 내 눈엔 한석봉이 났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얘기가 또 있을까요? 글씨하면은 뭐 석봉 한호도 있지만 또 추사 김정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인왕제색도 못지않게 화제가 되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다시 소장하게 된 문화재가 바로 이 추사가 그렸던 세한도입니다. 추사. 네, 그래서 이 그림 역시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 손창근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던 거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면서 그 기증식과 관련해서 또 이분은 또 훈장까지 받으신 걸로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세한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 하나는 떠오르실 것 같은데.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한도라는 최근에 모 정당 뒤에 또 백그라운드로 딱 그림이 걸려져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 정당이랑 우리 집 냉장고랑 다른 게 뭐야? 그쪽은 정당이고 그쪽은 냉장고고. 알겠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한이라는 이름은 그 본문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세한 연후 지송백지 후조라는 말에서 그래서 이제 세한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제자였던 이상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걸 보면 그대는 나에게 이전이라고 더해준 것도 없고 이후라도 덜 해준 것이 없다. 이전의 그대는 일컬을 것이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의 일컬음을 받을 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던 이유는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이때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뻔했는데 친구 덕분에 겨우 제주도 유배로 결정이 됐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려운 시절에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이 추사가 제주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한 명의 근부도사가 더 오면은 그게 이제 유배가 아니라 사형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장 두려웠고 또 하나는 썬킴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뭐요?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제가 공부 못한다고요? 아니 공부를 하는 피해이지. 피해이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갔으니 내가 계속 책을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통이라고 소문났던 추사로 볼 때는 중국에서 새로운 학문이 넘어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준 게 바로 이 제자였던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북경에서 최신판이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책을 전달했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나온 책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그림을 이상적에게 그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상적이 이 그림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국으로 들고 갑니다. 중국으로 들고 갔더니 16명의 청나라 학자들이 이게 그 유명한 추사가 그린 그림이냐 해갖고 여기에다가 해설과 자기 감상을 다 적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코멘트를.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림에 보통 세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림과 글씨만 있지만 요거는 추사까지만 그려놓은 거고요. 그 뒤에 글이 굉장히 길어서 수십 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이. 실제로는. 잠깐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요 그림 왼쪽에 붙어 있는 저 글은 추사까지가 쓴 글씨고. 저거까지는 추사가 쓴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저 분량으로 16개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난 그래서 저것도 그냥 그 중국에서 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쭉 길게 이제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상적한테 전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쭉 민영이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졌는데 이 추사 그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일본 그 추사 연구자였던 후지츠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안도요? 세안도를. 근데 지금 세안도 실제 사진을 보는데요.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코멘트가 이게 지금 인별 그림과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별 그림에서 아주 이제 히트친 그림인 거예요. 사진이. 근데 인별 그림에 가장 유명한 당시의 명사들이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코멘트 한 10,000개 달린 거예요. 코멘트 10,000개. 야, 어마어마한데. 일본에서 찾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인 학자가 이걸 입수를 해요. 한국인에게서 아마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후지츠카한테 넘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이제 추사의 연구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그림을 가져가니까 손재영이라는 사람이 그게 한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주십시오 하는데 처음 몇 달은 꿈쩍도 안 하다가 너무 정성이 갸륵해서 손재영이라는 분한테 넘깁니다. 공짜로? 네. 돈 안 받고 넘겨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그 몇 달 뒤에 그 집이 나중에 그러니까 교토 공습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요. 네, 불에 타버려서 만약에 그때 우리 그 손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가져오지 않았다면은 이게 그냥 전쟁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근데 이거를 그냥 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는 이런 데서 본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기상을 본받아야 돼.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 일본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도 약탈 문화재가 있어요. 오타니 고스니의 그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오타니 고스니의 그 둔황석굴이라고 있거든요. 둔황석굴. 감숙성에.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오타니가 그 약탈한 거죠. 약탈한 그 유물이 돌고 돌아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약탈한 거 아닌데 뭐. 근데 그 유물 자체는 약탈품이 맞아요. 약탈은 일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돌려줘야 될까 이거는? 어쨌든 약탈은 일본인이 했다. 안 돌려줘도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손재영 씨가 가져왔던 것들이 나중에 어쨌든 손세기 씨로 넘어가고 그 아드님인 손창근 씨로 넘어가면서 그 손창근 님이 이제 지금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고요. 그 아까 후지츠카의 아들 역시 수천 점의 추사 어떤 유물을 이제 국내 그 기증하면서 과천에 이제 추사 관련된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속 화제의 미술품 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유 오늘도 재밌었네요. 이 미술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난정서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보물 1호 바로 3번 흥인지문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국보급 성대죠. 고음의 신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최근 너튜브에서 커버곡으로 많이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천둥호랑이 가수 권이나 씨 만나보겠습니다. 권이나 씨의 라이브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015B의 불확정성의 원리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